화면 송출하도록 할게요. 댕댕이 너무 귀여운데? 나가고 싶어 하는 건가? 아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어, 자, 여기가 저희 현관문이고요. 네, 일단 집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게 저희 화장실이고, 지금 여기는 창고 겸 저희 고양이 화장실을 같이 쓰고 있어요. 아, 와, 고양이도 있구나. 네. 사자 컷? 아니요, 등만 밀어줬어요. 자꾸 털이 엉켜가지고 빗질을 해도 안 돼서. 약간 삐진 것 같은데, 지금? 맞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사 온 지는 한 달 조금 넘었고요. 지금 여기가 부엌 겸 애들 같이 놀거나 밥을 먹거나 하는 곳이고, 구조가 여기가 되게 신기하네요. 약간 사각형이 아니고, 네, 맞아요. 여기가 제 침실방인데 지금 남편이 자고 있어서, 남편분. 네, 예비 남편. 예비. 네, 그죠? 지금 이렇게, 네, 저희 그 침실방이고요. 지금 집 구조는 이래요. 단조로운 집이에요, 매우. 귀여워. 일단 그럼 사연을 얘기를 하면 될까요? 네, 앉으셔서 편안히 해주시죠. 저도 앞전분처럼 메모를 했는데, 네. 자, 이게 첫날 이사 당일부터 얘기를 해드리면은요. 이사 당일날 이제 남편이 꿈을 좀 이상한 꿈을 꿨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좀 네. 안 좋게 꿈을 깼는데 그 뒤로부터 남편도 그렇고 저도 이제 두통이 계속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명이 들리는데 그 이명의 높낮이가 다 틀린 이명이 한꺼번에 같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잠결에 계속. 그리고 나서 할머니 꿈을 꿨는데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외할머니가. 근데 제가 가위를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가위를 눌리다가 저희 집이 천주교로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는 가위를 눌리질 않았었어요. 한 번도. 근데 이 집에 와서 가위가 한 번 눌렸는데 깼는데 또 계속 가위가 반복해서 계속 눌리는 거예요, 한 번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이 회사에서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회사가 좀 늦게 끝나요. 새벽 1시쯤? 근데 이제 회사 계단에서 몸맨 남자가 회사에 매달려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림을 잘 그려놨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단에서 매달려 있다고 했는데 거기 남편 회사 지하 1층에 약간 폐건물? 가게가 있었는데 가게가 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네네. 그리고 나서부터 저희 집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고양이가 갈 때 이제 저희가 강아지랑 고양이는 밖에서 자요, 무조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방문을 잡고 잤는데 고양이가 방문을 계속 긁으면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션이 계속 되고 그 뒤로부터 저희 집 강아지가 이제 침실로 들어와서 자기 시작했어요. 강아지가 더위를 많이 타는 강아지인데 그죠. 네, 안방이 더워요, 좀.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는데 강아지가 들어와서 자더라고요. 더운데 헥헥거리면서도 옆에서 그냥 무조건 자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낮에였나? 낮에도 한번 그랬었고 밤에도 그랬었고 제가 여기 거실에서 밥을 먹는데 고양이랑 강아지랑 다 옆에 있었어요. 애들 보시다시피 다 옆에만 있는 애들인데 바닥을 누가 이렇게 이런 소리? 이렇게 쓸어다니는 소리? 쓸리는 소리. 네, 이게 안방에서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밥을 다 먹고 잠깐 낮잠을 자려고 하는데 거실에서도 소리가 또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가구 위치를 바꿨었어요. 보시면은 이 장롱이 원래 있었던 장롱인데 장롱이 원래 저기 왕관계 써져 있는 밑에 쪽에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여기 있는 수납장이 원래 여기 있는 수납장인데 여기 창문 쪽에 라인에 맞춰서 있었고요. 이 냉장고는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 여기 맞춰서 있었는데 꿈자리가 계속 안 좋은 거? 그 꿈을 계속 꾸다 보니까 가구를 이쪽으로 제가 바꿔놓은 거예요. 바꾸고 나서 가위를 눌리기 시작했고 그 뒤로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두통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남편도 두통이 있어가지고 지금 잠들고 있는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잠드는 네. 머리가 계속 아프다고 그냥 누워있는 건데 당직히 촬영한다니까 나갔다 온다는데 그냥 머리가 아프다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 꿈이 조금 우아스러웠던 게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할머니가 꿈에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께서 이제
색? 파란 막 엄청 푸른색인데 약간 연한 그런 한복을 입고 있으셨는데 같이 어딜 가는 꿈을 꿨는데 어떤 모르는 남성이 와서 제 목을 졸라서 꿈이 깨졌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가위를 눌리기 시작했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제 주변에 신을 이제 받은 동생이 있어서 그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언니 집에 여기 동네의 터가 언니한테도 안 좋고 형부한테도 안 좋다. 여기 사람 죽어나간 터다. 귀신터고 여긴 사람이 있다가도 금방 나가는 터인데 왜 여길 들어왔냐?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냥 빨리 이사를 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사를 온 지 저희가 원래 에서 살다가 내려왔는데 급하게 집을 잡은 것도 있지만 배연경을 받아주는 집이 이 집밖에 없어서 여길 들어오게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그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신가물이어서 언니가 아마 더 영향을 더 많이 받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딱히 그런 거를 이제 신경을 안 쓰는 타입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엄청 독실한 천주교 분이셔가지고 저도 그렇고 근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저도 당직기에 사연을 신청을 했더니 남편도 이제 신청을 해봐라 빨리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는 얘기를 해줬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100명 중 99명은 신가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맞아요. 저도 신가물이고, 일단, 근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댕댕이 질문할 뻔했네요. 네. 집에서 네. 느꼈던 것 중에 보인 거는 없었어요? 형체만 있었고요. 그 뒤로는 이제 제가 알바를 하고 있어요. 용돈벌이로 하고 있는데 그 알바하는 곳에서 팔로 이렇게 생긴 팔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형상을 계속 봤었어요. 팔 같은 걸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흡연을 하긴 하는데 당구장 뒤편의 흡연장에서 밤에 이런 모션을 취하는 근데 그쪽이 다 풀숲이고 집이 안 사는 집이에요. 그리고 그 앞전이 무당 모시는 분 집안 같은데 집에 불이 들어온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쪽. 와, 나는 솔직히 이거 지금 들으면서 그 목매단 거랑 네. 댕댕이 보느라고 쌤 먼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목 매다른 거를 어떻게 귀신을 봤다는 거야? 실제로 목 매다른 걸 봤다는 거야? 귀신? 을 봤대요. 목매단. 그 건물이 그리고 더구나 남편이 다니고 있는 한 회사랑 그리고 그 건물 다른 쪽에 마사지 하는 건전 마사지 응. 하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 건전 마사지 해주는 거는 거의 손님을 안 받고 있고 거의 문을 닫아놓은 상태라서 지금 신랑만 지금 쓰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근데 나는 모르겠어요. 터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따라 들어왔다? 나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따라 들어왔다. 귀신이 따라 들어왔다. 거기에 있는 귀신보다는 따라 들어왔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귀신이 둘은 보여요. 둘은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팬텀까지는 아닌데 그냥 기운만 느끼고 그런 소리를 듣는 거지. 그거는 부적으로 조금 소멸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타고 들어왔다는 거죠? 네. 흔히 이런 경우가 좀 많기는 해요. 뭔가 네. 지금 초점은 그 목매단 그 귀신의 형체를 본 거잖아요. 그거를 네. 봤다는 것 자체가 특히나 저희가 말하는 이제 뭐 주파수가 맞거나 그랬을 때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반인 분들이 보면 안 될 네. 거를 봤을 때.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귀신을 보는 사람은 그 귀신도 상대방을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사람이 저희가 이렇게 그냥 걸어가다가 왼쪽을 딱 봤는데 누군가 쳐다보는 것 같아요. 왼쪽 보면은 그 사람도 저를 쳐다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 아닐까. 걔를 봐서 뭔가 걔가 따라왔는지는 모르지만 뭐 기운이 좀 타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쌤 말에 조금 추가를 하자면? 그리고 그 얘기를 해줬었는데, 제가 두통이랑 남편도 지금 두통이 계속 시달린다고 얘기를 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신을 이제 최근에 받은 동생이 저희 조상분 중에 머리를 다치셔서 돌아가신 조상분이 언니 옆에 와 있어서 언니 머리를 계속 만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 동생이 최근에 신점을 봤는데
신점에서도 조상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저희 집으로 온 건지 저희 부모님 집으로 갔는데 저희 부모님도 계속 아프시거든요. 어머님이. 조상은요, 네. 조상은 이제 여기서 신점을 받을 수 없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조상은 본인 집에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부모님 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주파수가 맞으면 그게 머리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조상기로 지금 보이진 않거든요. 따라 들어온 걸로 그냥 보이거든, 제가 봤을 때. 네. 맞아요. 이게 그리고 뭐 우리가 봤을 때 말하는 패턴? 이거보다는 그냥 주파수가 맞아서 그냥 들리는 걸로 보이거든. 그거는 별로 심각성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소멸을 하면 네. 머리 아픈 것도 조금 없어질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땐 그래. 나 궁금한 게 제보자님 그 네. 뭐 신을 받으신 동생이 최근에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분은 해결법을 안 알려줬어요? 지금 집에 뭐가 있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답변을 들었잖아요. 그럼 이거의 네. 해결법은 안 알려줬나요? 초를 올리라고 대신 초요? 이제 제 돈이랑 동생 돈이랑 부모님 돈으로 총 합쳐내가지고 60 얼마 정도 해서 초를 올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도 그거 이게 초 제 돈만으로 올리는 하는 게 아니라 가족 돈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아니, 근데 귀신을 소멸하는데 왜 초기도를 올려? 네, 지금 팩트는 이거잖아요. 집에 있는 귀신을 없애야 나는 건데 네. 왜 기도를 올려서 뭘 한다는 거지? 부적도 그거는 저도 아니고. 제가 영적인 걸 잘 모르니까 저도 네, 그래서 한번 사람을 여쭤봤던 신경- 거고 솔직히 네. 차라리 부적을 쓰라 그래서 뭐 60 얼마를 갖고 오라 그랬다라면 좀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쪽에서 저도 잘 모르지만 어느 기본적인 건 알거든요. 근데 네. 귀신을 없애고 뭘 하는데 초를 킨다? 왜? 주소 타고 없앤다고? 그거는 아닌데. 그죠. 네, 귀신을 내쫓는 거는 주소 타고 없애는 건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부적하고 조금 네. 비방 쳐내면은 서서히 소멸해질 것 같은데? 네, 힘 머리가 좀 맑아질 것 빠지면서 같은데. 서서히 빠지는 그쪽이 맞지. 이거는 기도를 올릴 필요가 있나요, 쌤? 초기도는 뭐 그냥 본인 신가불이라고 초 올리라고 한 것 같고, 조상들이 범접하니까 초를 킨다고 조상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치. 네. 그래요. 저는 좀 되게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확 들어갔고, 예, 저는 무당생활 18년 동안 귀신 내쫓는데 좋기라는 거는 처음 들어보네요. 나는 귀신이 더 올 것 같은 느낌이지. 예, 맞아요. 이거는 진짜 뭐, 제가 봤을 때도 팬텀이 있었으면 진작에 또 다른 증상이 왔고, 집에서 아마 형체까지 드러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쌤 말씀대로 팬텀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쌤 말씀대로 부적을 해서, 이게 힘을 빼서 서서히 소멸시키는 방법이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제보자님한테 여쭤봤냐면, 왜 다 아는 식으로 이야기해놓고 왜 방법은 안 알려주냐 이거예요. 좀 기분이 나쁘실 수 있지만 제보자님이 듣기에는 그잖아요. 뭐 집에 뭐가 있고 뭐 조상이 와 있고 뭐 집에 뭐가 있고 터가 안 좋으면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들더라도. 그렇죠. 근데 근데 제보사님이 그게 마음이 튕겼으면 했겠지. 그죠. 안 뭐, 튕겼고. 네. 어쨌든 저희가 결혼하려고 이제 로 내려와서 남편이 회사를 그쪽으로 발령받아서 이제 다니게 된 거라서요. 네. 좋은 뜻으로 왔는데 자꾸 이런 주변에서 이런 말도 하고 계속 남편도 헛것도 보고 저도 계속 가위를 한 번도 안 눌리다가 이제 계속 가위가 눌리다 보니까 남편분이 몇 살이에요? 28이에요. 저랑 동갑. 28이야? 네. 안 좋은 방향으로 진기방을 범했어요, 본인이. 남편분하고 본인하고 안 좋은 방향을 범했다고요. 귀신하고 주파수가 맞는 쪽 방향을 진기방울이라고 해서 네. 조금 질병을 얻거나 자꾸 헛것을 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봤을 때 이사를 하신 것 같거든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거는 비방으로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쌤이 부적 보내주세요. 네? 부적 보내주세요. 그러면 끝날 것 같구만. 네, 알겠어요. 쌤의 부적 효과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들. 예.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는 좀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해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방법을 안 알려주고
저의 지식도 얼마 안 되지만 완전 다른 방법으로 다 알려준다는 거 자체가 저는 좀 아이러니해요. 근데 네. 더 갔었으면은 뭐 무슨 이야기가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집에 있는 거 털어내면은 괜찮다고 하니까 예, 이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부적 붙인다고 그래서 막바로 뭐 그런 헛것이 덜 보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서서히 소멸되는 거거든요. 뭐 굿하고 뭐 치성을 들이거나 이렇게 해서 없애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부적을 한다고 해서 아예 이상이 없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호전 반응이라는 게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호전 그래서 반응. 더 시끄러울 수 있다라는 거지. 갑자기 증상이 더 일어났을 수도 있다. 이 말씀. 아, 네. 그러다가 서서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맞아요. 이게 저도 봐왔는데 흔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뭐 쌤이 부적 보내준다고 해서 저희가 솔루션 나간다고 해서 하루 만에 자고 일어나서 그게 뭐 괜찮아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서서히 힘이 빠지고 서서히 괜찮아지고 이제 앞으로 이런 아이들 중에 최악의 뭐 그런 걸 좀 막아주고 그렇긴 한데 근데 여기서 쌤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반응 그게 처음에 한 번 더 뭐 한 번이 아니라 더 뭔가 크게 그런 반응이 오다가 이제 서서히 바뀐다 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뭐, 예. 맞아. 예. 영님 죄송한데 네네. 그 제보 그 카톡이나 요 개인 메시지로 사주로 네.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헛것이 보이면 개개인적으로 들고 다니는 부적도 해야 되고 집에다 붙여야 되는 부적도 해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부적을 많이 쓰는 거야 장찍기 하고 나서부터. 쌤이 다 해준다. 또 지니고 다니는 부적까지 해서 그건 생각도 못했네. 역시 해야 돼. 왜냐면은 이거는 집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주파수가 맞아서 쫓아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안 좋은 방향으로 범했기 때문에 또 타고 들어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구나. 그렇죠. 예. 네. 부적팔이 하는 부담도 아닌데 진짜 나는 100명 오면 한 2명 진짜 돈 받을까 말 건데 맞아요, 진짜. 난 부적팔이 무당이 아니라서 이게 근데 맞아, 진짜. 장기기 하면서 부적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맞아요. 쌤이 진짜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부적 써주시는 게 진짜 흔한 일이 아니에요. 흔한 일이 아닌데 네. 그래서 효과가 더 좋습니다. 사주하고 이름하고 다 남편분하고 보내주셔야 돼요. 네, 근데 남편분 남편 생일 이런 걸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남편분 생일을 모른다고? 아니, 시간, 태어난 시간이요. 아, 죄송해요. 시간 필요 없고 아, 네. 시간 필요 없어. 무슨 사주팔자 오행 봐요?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네. 그 제보자님이랑 남편분 거 해서 오늘 이거 지금 저랑 방송하는 거 끝나면 바로 네. 보내주셔야 제가 쌤한테 바로 전달해드리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잖아요, 쌤. 네. 그냥 지금 앞으로 더 안 좋아지는 거를 막으면 되고. 우리 집에 왔으면 구타라고 했을 거야. 손님으로 왔으면.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파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